60년 대생, 지금 안 바꾸면 노후는 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60년 대생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살겠지. 근데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든이라는 말은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60년 대생이라면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긴 분도 계시죠.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충분히 쉬어도 된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은퇴는 했지만 쉴 수는 없고 쉬고 나면 불안해지고 다시 뭔가를 해보려 해도 사회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살면 있는 돈도 금세 바닥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소비 습관, 은퇴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말 남은 삶이 고달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고요? 그 해답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사례 1. 58세 회사원 김철수 씨 집 하나 믿었다가 쫄딱 망할 뻔. 김철수 씨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어요. 아내와 둘이 살고 있고 자녀 둘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합치면 2억 5천 정도. 그리고 20년 전에 장만한 집 한 채. 김 씨는 이렇게 생각했죠. 집도 있고 애들도 다 키웠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가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 건강보험료, 차량 유지비, 명절 때마다 들어가는 자녀 용돈. 1년, 2년 지나니 예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고 본인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까지 덮쳤죠.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어요.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속수무책이구나. 결국 그는 지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하니까요. 사례 2. 61세 주부 박정희 씨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박정희 씨는 정말 알뜰한 분이에요. 남편의 월급으로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빚 없이 집도 장만했어요.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옷도 유행 안 타는 기본템 위주로만 구입하고 장 보러 갈 때도 전단지 보고 할인하는 날 맞춰 움직였죠. 그런데 은퇴 후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평생을 이렇게 아껴 살았는데 왜 여유롭지가 않지? 이유는 간단해요. 절약만 있고 준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정작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자녀에게 얼마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죠.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새로 들고 종신연금을 알아보다가 수수료에 놀라고 갑자기 요시하는 주식에 손댔다가 마이너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만으론 노후가 안전해지지 않더라. 사례 3. 63세 은퇴자 이영수 씨 소득은 끊겼는데 소비 습관은 그대로. 이영수 씨는 은퇴 전까지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회식도 자주 하면서 카드도 활발히 사용했죠. 백화점 VIP 고객이었고 매달 해외 직구 한두 건은 기본. 문제는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퇴직금으로 외제차 한 대 바꾸고 아내와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자녀 결혼 준비로 몇 천만 원 쑥 빠져나가고 나니 남은 돈이 1년 생활비밖에 없더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소득은 없는데 고정 지출은 그대로라. 지금은 부업이라도 하려고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은퇴 후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소비 습관을 못 바꾼다는 거였어요. 결론 바꾸면 살고 안 바꾸면 망한다. 60년 대생이라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노후를 살아가야 합니다. 평균 수명 85세 이상, 연금은 빠듯하고 병원비는 점점 늘고 자녀는 독립했지만 완전히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집 한 채에 의존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월세 수익, 연금형 자산, 소액 부업도 좋습니다.
무조건 절약보다 계획된 재정 관리로 전환. 가계부보다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현금 흐름표입니다. 소비 습관 리셋하기. 월 200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체험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못 느낍니다.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노후는 무너진다. 마이너스 60년 대생을 위한 생존 전략 가이드 마이너스. 대한민국 60년 대생들은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IT붐, 부동산 호황과 침체, 코로나 팬데믹까지 말 그대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노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대 수명은 늘었는데 준비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꿔야 할 핵심 3가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1. 집 한 채면 충분하다는 착각. 지금 당장 버려야.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를 전 재산처럼 여기고 은퇴 준비를 끝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은 매달 돈을 가져다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유세, 유지비, 수리비로 돈을 잡아먹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집을 유동화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1인 또는 부부가 사는 집이라면 작은 평수로 다운사이징 후 차익으로 생활비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는 월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재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절약만으론 부족하다. 이젠 전략이 필요하다. 절약은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지원, 경기 침체. 인생은 늘 예상 밖의 상황이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해결법은 단순한 지출 줄이기보다 장기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실제 숫자로 답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업 수입 등을 포함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세요. 3. 예전 소비 습관은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하다. 사회생활하면서 익숙해진 소비 습관, 은퇴 후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 쇼핑, 자동차, 명절 지출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도 5년이면 바닥납니다. 해결법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소비의 패턴을 리셋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 첫 1년은 실험기로 삼고 최소한의 지출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해 보세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 높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60년 대생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변화에 대한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은 현역 시절에 잘 맞았을 뿐 은퇴 후에도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2030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내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이 시기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끼는 데 집중했다면 이젠 계획적으로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일만 했다면 이젠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었다면 이젠 돈이 일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 매달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 찾기. 소득 없는 삶을 가정하고 3개월간 모의 은퇴 훈련 해보기. 새로운 소득원 찾기. 작게 시작하는 부업, 온라인 강의, 유튜브, 텃밭 재배 등. 지금 가진 자산을 정리해보며 현금화 가능한 자산 구분하기. 마무리하며 60년 대생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지혜롭게 전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바꾸면 살고 안 바꾸면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꾸세요. 그리고 노후를 지배하지 말고 주도하세요.